자, 경우의 수부터 복습을 다시 좀 해볼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행이라는 말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지. 시행.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시행이라는 거는 뭐야? 이건 좀 쉽지? 어렵지 않지? 시행이 뭐지? 시행? 많이 들어봤잖아. 시행. 이건. 시행이 뭐야? 하는 거. 시작? 뭐 그냥 뭐 하는 거. 어찌됐건 하는 거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행의 정의가 좀 길어, 원래. 좀 긴데, 그 정의는 정확하게 뒤에 확률 쪽에서 다시 배울 거고, 그냥 지금은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를 던져서 관찰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시행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사건이라는 게 있어, 사건. 사건이라는 건 이 시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그게 그냥 사건인데, 보통 사건은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 그리고 이거를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하는 편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사위를 한 번을 던졌어. 이때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만약에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니까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이때 A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이사륙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맞지? 이런 게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이런 게 사건. 이때 이 가지수가 몇 가지야, 이게? 3가지.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세냐, 잘 빼먹지 않고 이제 뭐 중복하지 않게 잘 셀 수 있냐,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단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의 수의 단원의 거의 핵심은 진짜 이런 거야. 반복해서 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내가 셌던 걸 또 세면 안 되잖아. 그치? 중복되는 거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빼먹는 거 없이. 빼먹지 않기. 이렇게. 그치? 빠뜨리는 거 없이, 중복 없이 잘 세는 게 요 단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그게 진짜 핵심이야. 그것만 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어렵진 않아. 아무튼 이런 게 경우의 수인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3가지.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 합의 법칙이라고 있지. 합의 법칙.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합의 법칙이니까 말 그대로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더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을 하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 사용을 하는데, 예를 그냥 하나만 좀 들어보면, 마찬가지 주사위를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지금 했던 거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뭐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없지. 왜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2의 배수 중에 예를 들어서 2가 있다고 해봐. 2가 나왔어. 그럼 요 2가 2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약수가 되나?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2의 배수는 2, 4, 6이 있고 5의 약수는 1하고 5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숫자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몇 가지야? 3가지. 이거는 2가지지. 그걸 뭐 하겠다는 거야?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의 법칙이야. 별거 없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너네가 상황 파악만 해주면 더하기만 하면 돼. 각각의 가지수를 계산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돼. 이해하지?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어찌됐건 2의 배수랑 3의 배수도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볼 텐데, 그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게 2하고 4하고 6이 있고, 3의 배수는 뭐가 있지? 3하고 6이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겹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겹친다고 생각하면 돼. 겹친다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두 번을 세게 되는 거잖아. 세 가지, 두 가지 더해버리면.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거를 한 번을 빼줘야지. 겹치는 그 가지수를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는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 이해하지? 일단 합의 법칙을 쓰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중요해. 알았지? 요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의 법칙.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이거는 두 사건 A, B가 쟤랑 반대야. 동시에 일어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 동시에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동시간대라는 말도 있고 연속적으로 라는 말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같이 합친 걸 동시에 라고 생각하면 돼. 동시간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동시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흔하게 여기서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집에서 너네 빵집을 들러서 빵을 한 30만 원어치 산 다음에 학원에 가서 이제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빵으로 가는 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빵집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고 빵집에서 학원 가는 길이 네 가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집에서 빵집 들렀다 학원 가는 가지수 몇 가지? 12가지로 알고 있지 너네가. 그지? 그냥 3 곱하기 4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사건은 집에서 빵집 가는 사건을 A라 하고 빵집에서 학원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거의 가지수 3가지, 가지수 4가지니까 곱하기 해서 1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잘 봐. 내가 이제 집에서 빵집으로 갈 때 이 길을 통해서 갔어. 그리고 빵집 가서 빵을 30만 원어치 다 집고 그리고 계산 다 끝내고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너네가 이 길을 가는 동시간대 이 길을 갈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동시에라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겠지. 이해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동시간대 일어나는 것도 충분히 있겠지. 왜냐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요게 눈이 나온 거랑 요게 눈이 나온 게 동시에 일어나. 동시간대 일어나는 거잖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동시간대 일어나는 그 경우랑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그를 합친 게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곱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 일일이 세는 거야,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그냥 다 세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주사위 이번엔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주사위의 합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합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합의 범위가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의 범위. 합이 최소 얼마? 2, 최소 2. 그 다음 최대 얼마야? 10이잖아. 이게 이제 합의 범위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4의 배수는 4하고 8하고 10이 이렇게 3개 있잖아. 그치? 그럼 각각 세는 거야. 더해서 4되는 순서쌍은 1,3이 있지. 그리고 또 2,2도 있고 3,1도 있고. 맞지? 8되는 거는 2,6부터 시작해서 3,5에다가 4,4도 있을 거고 5,3도 있네. 6,2도 있구나. 이렇게. 10이 되는 건 뭐야? 66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거지, 말 그대로.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다. 이렇게 세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방법이야, 이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쉬운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되면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네가 이걸 셀 때 어느 정도 이것도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세는 거야. 어느 정도의 규칙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기준을 하나 잡은 게 앞에 있는 걸 기준을 잡은 거야.
앞에 있는 거를 작은 순서부터 하나씩 늘려가면서 뒤에 걸 맞추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작정 더해서 4 되는 게 1, 4만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4영도 있고, 아니네. 3일도 있고,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순서도 이걸 기준 잡고 하나씩 늘려가면서 뒤에 걸 맞추는 거야. 이해돼? 이런 규칙을 사용해서 일일이 세는 거야. 별 생각 없이 세는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서 세는 거야. 이해하지? 이것도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일일이 그냥 세야 되는 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일일이 그냥 세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이걸 셀 때 너네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순서대로 잘 세야 돼. 뭐 뒤에 걸 기준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니네가 생각하기 편한 기준이 있을 거야. 그걸 맞춰서 그걸로 세면 돼. 이해하지? 그리고 이 3번에서 일일이 세는 경우에서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들어봤을 텐데 혹시 수용도라고 들어봤냐? 들어봤나? 처음 들어봐? 그죠? 너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을 거 아니야? 아니었어? 마인드맵 있잖아. 여기서 뭐 하나 이게 단어 키워드 쓴 다음에 여기 생각나는 거 막 가지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수용도야. 그런 게 하나씩 가지치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방법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니까 요 방법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예시는 그냥 요걸로 할게. 좀 잘 나오는 예시로 그냥 하나 얘기를 해줄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예시는 이 예시 자체가 수용도가 아니고 이 예시를 수용도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용도의 예시 중 하나야. 그냥 이 상황이 수용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물쇠가 있어. 이것도 들어봤을게 너네. 자물쇠가 4개 있어. A, B, C, D 4개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에 맞는 열쇠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열쇠 4개를 막 섞은 다음에 그냥 랜덤으로 이게 뽑아갖고 하나씩 꽂아서 돌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 돌렸는데 다 열리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자물쇠, 다른 열쇠를 다 가져갔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런 가지수를 이제 찾아내, 문제에서. 그런 가지수 찾아내. 그럼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수용도를 좀 이용을 하거든. 수용도를. 근데 되게 잘 나오는 상황이라서 기억을 해야 돼, 요거는.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A 자물쇠 같은 경우는 열리지 않으려면 열쇠가 B 열쇠, 아니면 C 열쇠, 아니면 D 열쇠가 갖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A가 B를 갖고 갔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B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잖아. 그치? 그걸 이제 이 나뭇가지로 이제 다, A, C, D. 이렇게 해서 다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일이 쓰는 거야, 이걸 너네가 머릿속으로 계속 B를 머릿속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B, 그 다음 A, 그 다음 C,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쓰는 거지. 쓰면서 우리가 생각이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거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일일이. 그럼 그 다음에 BA 갖고 왔으면 여긴 뭐야? 열리지 않으려면 D하고 C가 되면 되지. 그럼 다 다르잖아. 열리지 않겠지. 그 다음에 얘는 BC는 뭐야, 그 다음에? A, D인데 근데 D가 열리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뭐야? D, A가 들어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BD 다음은 뭐야? A하고 C 남잖아. 그럼 여기 뭐 오면 돼? 그치, A가 오면 되고 그 다음 C가 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C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B는 뭐가 있어? A 혹은 D밖에 없지. B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C, A 왔다 쳐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BD가 남는데 BD 가면 얘가 열리지. 그러면 DB로 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CD 왔을 때 그 다음 뭐가 남아 이제? A하고 B가 남잖아. 그럼 AB 가도 상관없고 BA 가도 상관없지. 어차피 안 열리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냥 두 가지지. AB 혹은 BA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마지막 D는 A에서 D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 혹은 C밖에 없지. 그치? 그럼 DA가 들어왔을 때 남은 게 BC니까 여기 C가 있으니까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야 열리지 않겠네. 그리고 DC가 오면 또 AB인데 마찬가지 AB든 BA든 별로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총 9가지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이렇게 세는 겨. 이런 게 수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딱 이 상황, 모두 자기 자신께 아니라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지수는 9가지야. 외워야 돼. 몇 명 있을 때? 4명 있을 때. 4개. 4개든 4명이든. 이게 상황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 우산이 될 수도 있고. 우산 비 존나 온 날에 이제 너네 4명이서 이게 우산 쓰고 이제 가서 식당에서 모여서 밥을 많이 먹고 그냥 그다음에 이제 가는데 우산을 그냥 랜덤하게 집은 거야. 너 내 거 집었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다 서로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서로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4명이 있을 때 9가지.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왜냐면 시험 시간에 너네가 요거 다 하나하나 쓰기가 좀 그래. 시간이 없어. 알았지? 외워. 그럼 하나 더 추가. 몇 가지? 44가지. 외워야 돼. 너네 시험 시간에 이거 44가지 다 하고 있을 거야? 못해. 외워. 알았지?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진짜. 나와,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이 원래 이게 공식이 있긴 있어. 공식이 있는데, 근데 지금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 공식까지 나오지는 않고, 대학 가면 나오긴 해. 수학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배우면 돼. 알았지? 어차피 공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딱 이렇게 2개만 외우면 돼. 그 더 이상은 안 나와. 왜냐면 사실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당연히 시간 싸움이라는 건 다 알잖아. 누구든 다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용도를 낸다고 했을 때도 적절하게 낸단 말이야. 적절하게 낸단 말이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내진 않고 적절하게 낸단 말이야. 할 수 있게끔 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6개 이상부터는 숫자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안 내, 여기서부터. 절대로. 그러니까 딱 5개만 내. 6개 이상 내면 교육청에 신고해. 미친놈이라고. 신고해도 돼. 그 정도는. 알았지? 그러니까 딱 5개까지만 나오니까 요렇게까지만 외워. 알았지? 그리고 A, B, C 딱 3개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딱 2가지밖에 안 돼. 이건 금방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뭐 외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고. 알았지? 그러니까 4개 있을 땐 9가지, 5개 있을 땐 44가지. 이렇게 외워.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활용되는 경우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 2, 3년 전일 기억 나. 아산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2, 3년 전이 아니라 좀 오래전이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 아산고에서 5개인데 5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열린대. 그 나머지 4개 안 열린대. 이렇게 나왔어. 조금 활용돼서. 그럼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럼 5개 중에 열리는 거 하나 선택을 해야지. 그게 몇 가지야? 5개 중에서 열리는 걸 내가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몇 가지겠어? 그냥 너네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것도 너네가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 경우의 수를 너네가 계산을 할 때 항상 예시를 드는 게 되게 좋아. 예시를 드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야 돼. 안 그러면은 막막하게 그러니까 그냥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그냥 완전 새하얘져 갖고 이게 안 돼. 아예 뭐 접근조차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씩 너네가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하나씩. 그럼 만약에 봐봐. 요 5개 중에서 만약에 A가 열린다고 쳐봐. 그렇지? A가 열린다고 예시를 들어보자고.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안 열리겠네. 그치? 그럼 그 나머지 4개에 대한 이 수용도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근데 그 열리는 게 B일 수도 있지 않아? 그것도 가능하지.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C일 수도 있잖아.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일단 열리는 거를 하나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5가지야. 그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시로 접근하는 거야. 이거일 때, 그럼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5가지지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럼 5 곱하기. 그럼 얘가 열린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4가지에 대한 수용도니까 9가지가 되겠지. 그럼 5 곱하기 9에서 얼마? 45가지 쓰면 돼.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이해하지?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의 그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순열. 그치? 순열이 나오지 이제. 자, 순열 중요해 얘들아. 이거를 알아야 뒤에 것도 풀 수 있어. 우리가 지금 하려는 확통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순열인데 순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사실 다 배운 거야.
모든 경우의 수는 있잖아. 덧셈하고 그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있지. 그 두 가지로 다 풀려. 일일이 세는 것까지 해서 그걸로 다 풀릴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기호화해서 그걸로 공식화해갖고 좀 빨리빨리 풀겠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가 순열이야. 오케이? 그럼 순열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거야. 지금 여기 그냥 r개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r개야. 서로 다른 r개. 그러니까 중복해서 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6명의 이렇게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 이 6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건데 근데 이게 순열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해야겠다. 요걸 얘기하겠네. 너네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좀 짧으니까 잠깐만 봐. n의 계승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이름이야. n의 계승이라고 해서 n은 이름인데 n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n의 계승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해볼게. 이 세 자리에다. A, B, C 3명을.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3가지지. A, B, C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럼 3가지. 곱하기. 그럼 A, B, C 중에 한 명이 들어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B가 끝났지.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곱하기 2겠지.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2가지. 그럼 둘 중에 하나 들어왔다 쳐봐. 그럼 나머지는 한 가지지,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n의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걸 3 팩토리얼이라고 쓰겠다는 거지. 기호로. 이해하지? 요거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알잖아.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다 곱해가는 거. 1이 나올 때까지. 그치? 그러면 4팩이라는 건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하면 되고 이거의 의미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하지? 이런 게 그냥 계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n의 계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혹시 0팩이 나오면 그냥 이건 1이다. 이건 그냥 외우면 돼. 너네 이런 거 있잖아. a 0제곱 이런 거 해석이 되나? 안 되지. 원래 너네 a 제곱이라는 건 a를 몇 번 곱했다는 얘기야. 2번 곱했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거는 해석이 안 되지. a를 0번 곱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은 안 되지만 결과는 1로 알고 있는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해. 0팩도 해석은 안 되는데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자. 자, 요런 게 얘네 계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순열이라는 걸 할 건데 다시 6명 중 3명 뽑아서 회장, 그 다음 반장, 부반장을 만들 거야. 오케이? 회장, 반장, 부반장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보통 회장 먼저 뽑지 않아? 그치? 부반장 먼저 뽑는 경우를 본 적 있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다. 있긴 있어? 겪어봤어? 아 진짜? 그래? 일단 회장 먼저 뽑을게. 회장 뽑는 가지수 몇 가지? 6가지. 그치? 6명 중 하나니까. 그치? 그럼 A가 뽑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치? 뽑혔다 쳐봐. 없어. 그럼 이제 여기 반장은 5가지겠지. 당연히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뭐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지. 5가지. 그 다음 뭐 D가 들어왔다 쳐봐. 그 다음 부반장은 4가지겠지. 됐어? 이런 게 순열인 거지. 이런 게. 이런 상황이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6명 중 내가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고 있잖아. 그치? 당연히 내가 A, D, C 이렇게 뽑힌 거랑 C, A, D 뽑힌 거는 같아 달라 이 둘이. 당연히 다른 경우지. 왜냐면 회장, 반장, 부반장, 회장, 반장, 부반장이니까. 맞지? 그래서 나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6, 5, 4를 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하는 거야? 6P 3이라고 하지. 6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됐어? 기억하냐 여기까지? 기억나?
그럼 만약에 10P2라고 하면 계산 어떻게 하지? 10 곱하기 9. 오케이. 기억하지? 계산은 기억하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게 계산하는 거 기억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거의 의미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순열을 사용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냐면, 내가 뽑았을 때 뽑는 순서에 따라서 그 경우가 달라지면 그러면 이건 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난 그렇게 해서 풀거든, 문제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순서대로 A, D, C를 뽑았잖아. 이거랑 C, A, D를 뽑았잖아. 이거랑은 당연히 다른 경우잖아. 그러면 이건 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뽑은 순서에 따라 달라지면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열에 대한 공식이나 성질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NPR에 대한 공식은 원래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긴 한데, 이건 그냥 계산 공식이야. 너네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할 줄 알잖아. 이게 이거야. 그래서 이건 별로 요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한 공식이 있어. 이건 알아야 돼. n-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이 있어. 요건 외워. 알았지? 요건 이제 언제 좀 사용을 하냐면, 순열이나 조합 같은 거에 그 성질, 어떤 성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질들을 증명할 때 좀 사용하는 편이야. 그때. 아니면 이제 뭐 방정식을 푼다든가, 그럴 때도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건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 10P2 같은 것도 보면, 10 빼기 2팩분의 이제 10팩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너네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 그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 표현 방법은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 이 공식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질 몇 가지 좀 얘기해보면, NPN이 얼마지? NPN? N팩, 그치, N팩. 자, NP1은 N, 그치? 이건 그냥 의미로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NP1은 어찌됐건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근데 하나를 뽑는 거는 딱히 나열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 하나밖에 안 뽑았으니까. 2개 이상을 뽑아야 나열의 의미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N개에서 하나 뽑았구나. N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총 4개가 있어, 4개. 4개를 배울 건데, 그 4개 전부 다 뒤에가 1이면 그냥 무조건 결과는 N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좀 편해. 그 다음 NP형은 얼마지? NP형은? 이건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긴 한데, 요건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요건 외워야 돼. 알았지? 요건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게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순열 다음이 뭐가 있지? 그 다음 뭐 있지? 조합이 있지. 조합이다. 조합도 계산은 기억나지? 네. 기억 하나? 안 나나? 조합. 자, 조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순열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여기 지금 N개의 구성원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R개를 뽑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R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런 거를 이제 이걸 통째로 NPR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그 과정을 합쳐서 NPR이라고 하는데, 근데 조합이라는 건 딱 여기까지의 과정을 조합이라고 얘기해. 뽑기만 하는 거지. 나열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는 뽑는 순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호로는 NC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ABCD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치? 2명을 뽑아서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갈 거야. 2명만 뽑아갖고. 그러면은 만약에 A하고 B를 뽑힌 경우랑 B하고 A를 뽑힌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연히 어때?
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랑 피자 먹을 거야. 피자 싫어? 햄버거 먹을게. 햄버거 먹으러 갈 거야. 그러면 A, B를 뽑은 경우랑 B, A를 뽑은 경우가 어때? 같잖아. 먼저 뽑혔다고 햄버거 하나 더 먹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똑같이 먹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같은 거야. 아까는 순열에서는 당연히 반장, 부반장이라고 했으면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이니까 이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열의 개념이 없는 거지. 됐어? 그게 조합이야. 그래서 조합이 좀 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은 순열은 뽑고 나열까지 한 게 한 몸통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뽑는 것만이 조합이기 때문에 나열은 또 우리 알팩이라는 게 있잖아. 팩토리얼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얘가 쓰기가 좀 자유로워. 생각하기도 쉽고. 그래서 조합을 좀 많이 쓸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조합 계산하는 방법 4명 중 2명을 뽑는 경우는 4C2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 계산 어떻게 하지?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 어떻게 하지? 4 곱하기 3 나누기 2팩이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이 사실 이것도 NCR의 공식이 뭐냐면 R팩분의 NPR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이. 됐어? 그러니까 원래 순열에 이게 순열 안에 그 R팩이 포함되어 있지. 왜냐면은 뽑고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그 R팩의 개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합은 그걸 나눈 거지. R팩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걸 조합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야. 우리 계산식이 이거야. 계산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C3이 있다고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팩으로 나눠주면 돼. 됐지? 이게 NP, 10P3이잖아. 그걸 3팩으로 나눠주면 끝이라는 거지. 요거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됐어? 그리고 요건 계산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좀 외워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 아까 우리 NPR 공식이 있었지. N-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좀 시키면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요 식도 외워야 돼, 사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증명할 때 되게 자주 사용되는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사실 아까 그 순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게 더 많이 나와. 중요해. 외워. 자, 이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혹시 강시 아니야, 강시? 강시 알아? 뭔지 알아? 강시가 뭐지? 근데 너네 강시를 잘 모를 텐데. 강시 영화 봤냐? 강시가 나오는 영화를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언제 봤어? 그게 진짜 한 몇십 년 전일 텐데. 너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강시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나? 강시가 뭔지 알아, 그러면? 귀신의 종류야. 맞아. 근데 이게 느낌으로 따지면 좀비에 가깝지, 오히려. 좀비인데, 그러니까 중국 귀신이에요. 중국 귀신. 근데 중국 좀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강시가 되게 특이하게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 굽힐 수가 없어, 얘는. 특이하게. 발도 마찬가지 이렇게 못 굽혀. 그래서 얘네 이게 걸을 때, 원래 걸을 때 이걸 굽혀야 되잖아. 못 굽히니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거야. 못 굽히니까. 특이한 놈이지. 그래서 강시가 원래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거든? 근데 너네 누워있을 때 일어나려면 무릎을 굽히면서 손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강시는 그렇게 안 일어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굽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누워있다가 팍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요. 그 원리는 당연히 모르겠어. 귀신이니까. 이렇게 일어나. 강시를 생각하면 돼, 강시. 자, 여기가 머리야. 여기가 다리야. 강시. 그치?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이렇게. 우후. 이렇게. 여기 머리. 여기 다리. 강시. 그치? 강시. 그러니까 좀, NCR이 있으면 다리잖아. R팩. 분의 머리잖아, 머리. 강시 머리. 벌떡 일어났다고. N팩. 이렇게 쓰고 나서 얘랑 더하면 N이 나와야 돼. 여기 있지?
r하고 n-r 더하면 얼마야? r하고 n-r 더하면 n이잖아. 그치? r 없어지면서 n이잖아. n이야. 그래서 여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10C4가 있어. 그럼 4팩분의 10팩을 일단 써.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 그리고 이거 더해서 10이 되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그럼 여기 얼마가 필요해? 6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6팩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외워. 이해돼? 이게 좀 한심해 보여도 나도 이렇게 배웠어.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강시라고 해서. 그때 가르쳐주는 그 과외 선생님이 되게 아저씨였는데 그렇게 배웠어. 그 아저씨한테. 되지?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알았지? 그리고 조합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게. 자, 마찬가지 NCN은 1이지. NCN은 얘는 그 NCN은 그냥 1. N개에서 N명 중에 N명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5명 중에 5명 뽑는 가지수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순수 날 안 하니까. 고려 안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NC1은 마찬가지 그냥 N. 뒤에 1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N. NC0은 1이지. 마찬가지. 아무것도 뽑지 않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조합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지. NCR은 NCN-R과 같다라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C2는 OC5-2에서 3과 같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런 거지. 5명이 있어. A, B, C, D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나랑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아니야. 이번엔 짜장면 먹으러 갈 2명을 뽑는 거야. 그게 OC이지. 그치? 그럼 OC3은 어떤 의미냐면 이 5명 중에서 나랑 짜장면을 먹으러 가지 않을 3명을 뽑는 거지. 그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않아? 짜장면 먹으러 갈 2명 뽑는 거랑 먹지 않을 3명 뽑는 거는 같은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물론 이것도 이걸로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수식으로 그냥 생각으로 해보면 그렇게 해서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뒤에 숫자가 좀 더 클 때. 왜냐면 OC는 우리가 계산할 때 5 곱하기 4를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근데 OC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팩으로 나눠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하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앞에 거의 반 이상이면 그러면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있고 요거 기억하잖아. 근데 너네 이거. 그치? 원래 다 이걸로 우리가 풀었으니까 여태껏. 그치? 요건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n-1c r-1 더하기 n-1c r 이 ncr이다. 이렇게. 이거는 조합 2개를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드는 경우인데 이거를 그 뭐시냐 그 앞에 거 일단 쓰는 방법부터 알려주면 앞에 거는 같아야 돼. 앞에 게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건 연속하는 두 수가 돼야 돼. 연속하는 두 수. 그랬을 때 앞에 거 하나 올려서 n 쓰고 뒤에 거 중에 큰 걸로 사용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C2 더하기 OC3이 있다고 쳐봐. 앞에 거 같지? 뒤에 거 연속된 두 숫자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거 하나 올려서 6C 쓰고 둘 중에 큰 거 3이지. 3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 요 공식. 요것도 기억을 해야 돼. 요것도. 이것도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월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게요. 이게 맞나 모르겠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증명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거 증명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하시오 이런 거였는데 다른 거였나? 아무튼 이것도 증명으로 나오기도 해. 근데 이거 증명할 때 물론 이 공식 있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이거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서 계산 다 때려버리면 나오긴 하거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증명 과정이 나온다. 맞다. 증명 과정이 나오고 빈칸 뚫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1, 2, 3, 4 딱 4개가 있다고 보자.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4개가 있어. 1, 2, 3, 4가 있어.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나는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찾고 싶냐면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고 싶어. 이해하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2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냥 찾는 거는 4C2만 쓰면 끝이야. 그치?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니까. 그치? 몇 가지야 이게? 계산은?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팩. 2팩 어차피 2니까 그냥 2라고 쓸게. 그럼 얼마야? 6가지지. 그래서 요거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알지? 그럼 이 6가지를 한번 써볼게 내가. 좀 귀찮긴 한데 그래 보여줘야 되니까. 고맙지? 아니야? 6개지. 그래? 그럼 잘 봐. 이 6개 중에서 이걸 2개로 나눌 건데 6개 중에서 1이 들어가 있는 애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1로 잡겠다는 얘기야. 물론 기준을 2로 잡아도 돼. 그건 상관없어. 뭘로 잡든 상관없어. 난 기준을 1로 잡아볼게. 그럼 1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 맞지? 그럼 봐봐. 이걸 찾을 거야 이제. 자 여기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소를 2개를 뽑을 건데 첫 번째는 1이 반드시 포함되면서 2개를 뽑는 경우야. 이해하냐?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오케이? 여기서 원소 2개를 뽑을 건데 그러니까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건데 원소의 개수가 근데 그 중에서 1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1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1을 집어넣겠지. 그치? 그러면 몇 개가 남아 원소가? 3개 남잖아. 3개 남잖아. 하나, 둘, 셋. 그치? 이거 눈깔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눈깔이 없나? 하나, 둘, 셋. 3개. 그치? 이 중에서 몇 개 더 뽑을 거야? 하나 더 뽑을 거지. 나 원래 총 2개 뽑을 거였으니까, 그치? 2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뽑으면 되지. 그치? 그럼 자, 그거를 이제 내가 조합으로 표현해보면 원래 4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1을 미리 집어 넣다 보니까 남은 원소는 3개가 됐지. 4-1개가 됐지. 그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1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 원래 2개 뽑기로 했는데 1개만 더 뽑으면 되지. 1을 넣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원래 2개 뽑기로 했는데 하나 넣었기 때문에 하나만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3C1이니까 가지수 3가지지. 3가지. 됐어?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엔 1을 뭐 하겠어?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치? 그러면 1을 제외하니까 남은 원소 몇 개? 3개. 4-1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지. 2개 뽑기로 했으니까. 그치? 그게 결국 4-1C 2-1 더하기 4-1C 아유 이거지 2 이게 지금 4C2랑 같은 거지. 이것도 계산해보면 3C2니까 3가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헷갈리긴 하지. 근데 이걸 좀 여러 번 보긴 해야 돼. 그래야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을 1로 잡은 거야. 1이라는 숫자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2로 해도 똑같이 나오고 3으로 해도 똑같아. 4로 해도 똑같고. 됐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은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난 지금 내가 일부러 줄인 거야. 1, 2, 3, 4로 줄인 거야. 너네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직접 보여주려고. 근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게 n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n으로 다 바뀌겠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나와서 거기서 빈칸 뚫어서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 증명 과정은 이게 책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근데 교과서에 아마 이게 있을 거야. 근데 증명 과정이 아마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을 해놓는 게 아마 교과서 너네 학교 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우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이해해서 나중에도 풀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좀 힘들면 시험 전에라도 좀 외우고 알았지?
일단 이렇게. 지금 뭔 말인지는 이해했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조합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야. 분할과 분배. 기억을 하시나 이거 혹시? 분할과 분배라고? 기억나? 안 나? 까먹었어? 왜 이렇게 까먹어? 응? 이게 없나? 이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없진 않겠네. 없네. 이 미쳤나봐요. 없네. 미쳤네. 왜 없지? 이게 돌았나? 왜 없지? 그냥 할게. 자, 이 분할과 분배라는, 안 봐도 돼. 분할과 분배라는 건 뭐냐면, 일단 분할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분할이라는 건 이런 거야.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네 사람을 두 개의 조로 분할할 거야. 두 개의 조로. 그러니까 두 개의 조로 분할을 할 건데, 근데 세 명 한 명으로 분할할 거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청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청소를 하고 싶은데, 이쪽은 세 명 들어가는 쪽은 막 과학실 엄청 넓은 곳 청소를 해야 되고, 얘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화장실 청소 좀 조그만 거, 조그맣게 하는 청소 그냥 뭐 방 하나라든지 그 정도. 그래서 세 명 한 명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가지수를 한번 세보래. 세 명 한 명으로 나누는 가지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네 명 중에 일단 여기에 들어갈 세 명을 뽑으면 돼. 그럼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지? 뭐라고 쓰면 돼? 기호로. 4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4C 3. 그럼 거기에 A, B, C 들어갔어. 그럼 남은 한 명 뽑아서 여기 넣으면 되지. 곱하기 1C 1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근데 1C 1은 어차피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4C 3은 얼마? 4C 3은 4잖아. 그치? 4C 3은 4C 1과 같잖아. 4에서 3 빼면 1이니까. 그러니까 4가지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맞아? 그럼 뭐 실제로 해보면 A, B, C D, A, B, D, C, A, C, D, B, B, C, D, A. 몇 개? 4개.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별거 없지. 그냥 4명 중에 3명 뽑아서 넣고, 남은 사람 중에 또 몇 명 뽑아서 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둘둘로 나눌 거야, 둘둘.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로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봐. 그럼 2명을 뽑아서 넣을 거야. 몇 가지야? 4C 2가지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남은 2명 중에 뽑아서 2명 뽑아서 여기다 넣을 거니까 2C 2라고 쓸 수 있지.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 1이고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가지가 나오겠지. 맞아? 그 여기서 끝이면 정말 좋긴 한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잘 봐. A, B, A, C, A, D 써볼게. B, C, B, D 그 다음 C, D 이렇게 6가지인 거지. 2명을 나눈 게. 그치? 그럼 여기 A, B를 나눴다는 건 C, D는 이쪽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A, C가 들어갔다는 건 B, D가 이쪽에 갔다는 거고 A, D면 B, C가 이쪽, B, C면 A, D가 이쪽, 그 다음 B, D면 A, C가 이쪽, C, D면 A, B가 이쪽 이렇게지. 근데 이게 잘 봐. 이거랑 이게 어때? 같잖아. 어차피 A, B 같은 조, C, D 같은 조. 여기도 C, D 같은 조, A, B 같은 조니까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그냥 조의 자리만 살짝 바꿨을 뿐이야. 그치? 그리고 이거 어때? 마찬가지 A, C, B, D, B, D, A, C니까 같겠지. 이것도 같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가지라는 거야 이게? 3가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단순히 또 나누기 2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봐. 이 조랑 이 조가 지금 조가 2개잖아. 그치? 똑같은 명수를 가진 조가 2개잖아. 그럼 얘네들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 2개의 조 덩어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지. 정확히 따지면, 기호로 따지면 2팩이잖아. 그거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A, B, C, D, C, D, A, B니까 나열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는 2팩분의 1을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면 3 이렇게 나오겠지. 정확한 계산값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명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겹치는 게 생긴다는 얘기야. 명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명수가 같은 게 지금 몇 개가 있어? 조가. 똑같은 명수가 2개 조가 있잖아. 그러면 그 조의 개수에 팩토리얼을 붙여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만약에 6명이서 둘둘둘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6명이서 둘둘둘로. 그러면 가지수는 6시2겠지. 6명 중 2명 뽑아서 넣을 거야. 남은 4명 중 2명 뽑아서 넣겠지. 그 다음 남은 2명 중 2명 뽑아서 넣겠지. 이렇게 하면 겹치는 게 생긴다는 얘기야. 잘 봐. A, B, C, D, E, F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A, B 뽑혔을 때 이번에 여기 EF가 뽑히고 CD가 뽑히는 경우도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거꾸로 CD가 뽑히고 A, B 뽑히고 EF 뽑힐 수도 있고 CD, F, EF 그 다음에 A, B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EF, A, B, CD 아니면 EF에 A, B 아이고야 CD, A, B 이렇게 지금 이게 몇 가지? 6가지지. 이 6가지가 다 어때? 다 똑같은 거잖아. 이 6가지 다 똑같잖아. 그잖아? A, B, C, D, E, F A, B, C, D, E, F 다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 6가지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 둘, 3개 명수가 같은 게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열한 가지수가 6가지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가지수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3팩분의 1을 곱해줘야 정확한 가지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일단 요건 일단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보고 계산하면 돼. 지금 같은 게 명수 똑같은 게 하나, 둘, 3개잖아. 그럼 3팩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습관을 들리면 돼. 이제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10명이서 3, 3, 2야. 10명에서 이렇게 3, 3, 2 나눴대. 그러면 10시 3, 10명 중 3명 뽑아 넣겠지. 남은 7명 중 3명 뽑아 넣겠지. 그럼 3명 뽑으면 또 이제 5명 중 5명? 4명 넣는구나. 이런 된장. 4명 중 2명 뽑아 넣겠지. 그럼 남은 2명 중 2명 뽑아 넣겠지. 명수 같은 거 몇 개? 2개. 여기도 2개. 그러면 2팩분의 1 곱하기 2팩분의 1을 하라는 거지. 그치? 당연히 얘랑은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명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만 보면 돼. 이해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리고 너네가 가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요 마지막에 이 C는 어차피 계산 결과가 1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니네가 만약 이걸 안 쓴다고 생각해봐. 명수 같은 게 몇 개밖에 안 보여? 눈으로 봤을 때 2개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까지 써줘야 명수 같은 게 몇 개인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지? 여기까지가 분할. 됐어? 이제 뭐 해야 돼? 분배해야 돼. 분배. 분배는 쉬워. 분배 되게 쉬워. 뭐냐면 이런 거야. 얘네가 과학실이고 얘가 화장실도 좀 크잖아. 작은 방 어디? 휴게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름을 붙이자. 자, 이름을 붙이는 게 낫겠다. 오케이. 너네는 깔끔반. 그러니까 깔끔조. 이름이 있어요. 이름. 깔끔조. 그 다음에 청결조 이렇게. 이름을 분배할 거야. 그럼 얘네가 깔끔일 수 있고 얘네가 청결일 수 있지. 아니면 거꾸로 얘네가 청결일 수 있고 얘가 깔끔일 수 있잖아. 그럼 그 가지수는 몇 가지야? 이름을 분배해주는 가지수는 2가지겠지. 2가지. 그러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2팩토리얼이지. 이게 그냥 분배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야. 그냥 나열.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 조 얘네 냅둔 다음에 이름을 나열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 여기도 조 이름을 호랑이조, 사자조 이렇게 할 거야. 호사. 그 곱하기 뭐 하면 돼? 2팩만 하면 돼. 그래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그냥 조 이름 1조, 2조, 3조라고 할게. 1조, 2조, 3조. 이렇게 조 이름을 이제 분배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기 3팩을 하면 되지. 조를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됐어? 자, 그럼 이거는 잘 봐.
이거는 조 이름이 좀 많아. 조 이름을 좀 많이 해보자. 얘네들이 곤충 탐험대라고 할게. 곤충 이름으로 하자. 거미 뭐가 있지? 바퀴벌레. 바퀴벌레 조 이름은 좀 그렇다. 또 뭐 있지? 사마귀 있다. 사마귀. 그치? 그 다음에 뭐 있냐 또? 잠자리. 또 뭐 있지? 모기 있다. 모기. 아따 씨, 모기는 좀 싫은데. 또 뭐 있냐? 너네 곤충 채집 이런 거 안 해봤냐? 곤충 뭐 하는 거 없어? 나비. 오, 나비. 오, 나비 좋네. 나비. 나비. 몇 개만 더 해보자. 나비랑 메뚜기. 아, 그치. 유재석.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메뚜기. 귀뚜라미. 아, 난 징그러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래, 이렇게 많이 해보자.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조 이름이 8개야. 근데 조는 4개야. 그럼 이 8개의 이름 중에서 4개의 이름을 뽑아서 얘네한테 나열을 해야지.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되겠어? 곱하기 8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니까. 8 피사. 그치?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치? 8피사가 되겠지. 8피사. 됐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조가 개수가 3개면 이름이 3개가 돼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거든. 뭐 지금은 내가 이름을 자꾸 지금 예시를 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책일 수도 있잖아. 공책일 수도 있잖아. 공책을 6권을 2개씩 나눠서 서로 다른 6개의 공책을 2개씩 나눠서 이걸 이제 3사람한테 하나씩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분배니까 또 그지? 그래서 이게 조가 3개일 때 이게 사람 수도 딱 3명으로 딱 떨어지면은 그냥 3팩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 중에서 뽑아서 얘네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순열 개념으로 가야 돼. 8피사. 됐어? 이해하지? 이거에 관련돼서 되게 잘 나왔던 그 문제가 엘베 문제가 하나 있어. 엘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뭐 6명이 탔는데 얘네들이 뭐 2, 3, 하나 이렇게 해서 몇 층에 막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층수는 또 이제 뭐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는 3개인데 층수가 한 9층 될 거 아니야. 1층부터 10층까지면 1층에서 탔다 내리는 또라이는 없잖아. 2층부터 있으니까. 그지? 9층 있잖아. 9층에서 뭐 얘네가 내리는 3개 층 골라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분할과 분배에 대한 이 내용 자체는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야. 어차피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았지? 예! 잠깐 쉬었다. 그 다음에 원순열. 이 원순열은 이제 앞에서 했던 우리 순열 있잖아. 그거를 좀 응용해서 이제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하면 돼. 원탁에. 원형의 탁자에 이제 사람을 앉힐 거야. 예를 들어서 뭐 A, B, C 3명이 있다고 해보자. A, B, C 3명을 이렇게 앉힐 건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이제 원형이다 보니까 이거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전을 시켰을 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게 원형의 그 식탁에 A, B, C 3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여기서 고개를 살짝 까딱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서 A, B, C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건 사실 같은 경우인 거지. 돌렸을 때 같으니까.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걸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돌리면 A, B, C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게 3개가 전부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더 돌리면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 적용을 좀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자리는 고정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1번, 2번, 3번. 여기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순서대로 쓰면 A, B, C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순서대로 쓰면 C, A, B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 여기 1번, 2번, 3번을 쓰면 B, C, A가 나오네. 맞지? 그럼 너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3명을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면 3팩토리얼로 해서 6가지가 나오잖아. 맞지? 1열로 나열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6가지 안에는 이거랑 이거랑 이게 다 각각 다른 경우로 세져 있는 거지. 그치? 이걸 1열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하면 이게 다 다른 경우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걸 원순열에 적용시켰을 땐 이 3가지가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지금 같은 거네. 요거 3개 같은 거네.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3팩을 원순열에 적용했을 땐 지금 이게 불어 있는 거야. 좀 많이,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몇 배로 불어난 거야, 이게. 이 3개가 한 개랑 똑같은 거니까. 몇 배로 불어난 거야? 2배? 요거랑 요거 3개가 다 한 가지 경우잖아. 그러니까 몇 배겠어? 3배로 불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1열로 나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걸 저 3으로 나눈 가지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2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지. 돼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저거. A, B, C. 그 다음에 잠깐만 6가지일 거야. 6가지. A, B, C. 그 다음에 뭐 있지?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가지 나오겠지. 실제로 그 6개 나열 다 해보면. 그지? 그러면 잘 봐. A, B, C 얘랑 똑같은 게 뭐야? 얘지. A, B, C. 이걸 싹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않아? 이거 한번 싹 돌리면 뭐야? 이거지. 그치? 그냥 이 3개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다시 요거랑 이거 싹 돌리면 이거지. 요거 싹 돌리면 이거지. 그치? 요거지. 이 3개가 똑같은 거지. 아니, 요 3개가. 결국 이제 총 몇 가지라는 얘기야?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배가 불어 있는 거지.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 3은 뭘로 확인하냐면 명수로 확인하는 거지. 3명이니까 3배 불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그래서 원순열을 계산할 때 n명을 만약에 내가 원탁에 안 친다라고 하면 n팩을 n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공식은 n분의 n팩을 n 곱하기 n-1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 5팩토리얼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n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와? n-1 팩토리얼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의 공식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n명을 나열한다. 원탁에 나열한다. 그러면 n에서 하나를 빼서 팩토리얼 붙여서 계산하면 끝이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되지? 그럼 만약에 5명을 내가 원탁에 안 칠 거야. 그러면 그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쓰면 돼? 4팩을 쓰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공식은 되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제 이 원순열을 단순히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할 거야.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이제 그냥 공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 다른 상황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텐데 그 다른 상황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항상 원탁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 직사각형 테이블이나 뭐 정삼각형 테이블 막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원순열을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볼 건데 봐봐. 자, 이번에 4명을 안 친다고 해볼게. A, B, C, D 4명을 안 칠 거야. 안 칠 건데 일단 4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는 4 빼기 1이니까 3팩이지.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오거든. 일단 정확하게 6가지는 정확해.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상황으로 6가지라는 걸 구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네 명이서 이런 원탁 테이블이 있는 식당은 중식당밖에 없지. 그지? 원탁 테이블이 있는 식당이 거의 없잖아. 거의 사각형 테이블이잖아. 식당 가면. 중식당에서 이제 얘네들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 근데 너네 약속을 잡으면 꼭 일찍 오는 놈이 하나씩 있잖아. 그치? 일찍 와서 막 문자 보내서 너네 왜 이렇게 안 와?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 친구 중에 꼭 하나 있을 텐데.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중학교 때 한 1시간 일찍 가갖고 너네 왜 이렇게 안 와? 이랬거든. 아무튼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찍 오는 애가 A라고 해볼게. A가 일찍 와서 앉았어.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 앉아버렸어. 근데 잘 봐. 우리가 원래 이게 식당 안에 있다면 뭐 창가 자리, 뭐 에어컨 자리, 에어컨 가까운 자리, 저 정문 가까운 자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순열을 생각하는 건 그냥 허벌판에 사막에 이런 원탁 테이블이 하나 뚝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개념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 요 자리는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앉을 때. 오케이? 그러면 A가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 자리의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 똑같은 자리니까.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돌렸을 때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A가 앉았다? 그러니까 A가 미리 앉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A가 앉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얘를 아무리 돌려도 A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는 A는 고정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잘 봐. BCD가 이제 와서 앉을 텐데 BCD가 이렇게 앉았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한 90도를 한번 이렇게 돌렸다고 치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A는 고정이 돼 있고 BCD만 돌아가는 거야. 그럼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얘는 다른 경우지. 왜냐면 이걸 통째로 다 돌렸을 때 얘가 될 수 없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와서 누가 먼저 앉게 되면 원순열은 깨지는 거야. 원순열의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A랑 가까운 오른쪽 자리, 그지? 이 자리는 A랑 가까운 왼쪽 자리니까 이 두 자리는 다른 자리가 되겠지.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얘는 A랑 마주보는 자리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 세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세 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야. 그럼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팩이잖아. 그래서 3팩이야. 오케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누가 먼저 와서 앉아서 원순열이 깨진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활용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편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오케이? 됐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탁자가 좀 달라. 모양이 좀 다른 탁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뭐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삼각형 테이블이 있고 6명 이렇게 앉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6명이 앉을 거니까 마찬가지 일찍 오는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한 사람이 일단 여기 6자리 중 한 자리를 앉겠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A가 일찍 왔어.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 것 같아? 자, 이건 기본적으로 원순열이야. 돌렸을 때 같으면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까? 한 가지? 6가지? 몇 가지? 3가지? 다 나오네. 4가지? 몇 가지? 잘 봐. 얘 있지, 얘.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쳐봐. 한 120도 이렇게 싹 돌려봐. 그럼 어디랑 같겠어? 자, 순서대로 1, 2, 3, 4, 5, 6이라 할게. 몇 번이랑 같겠어? 얘랑. 1, 2, 3, 4, 5, 6이니까. 얘랑. 3번이랑 같겠지. 이거 싹 돌리면 얘랑 같지. 그럼 얘랑은 또 뭐랑 같겠어? 1, 2, 3, 4, 5, 6. 몇 번? 이거 싹 돌려봐 할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어디랑 같아? 5번이랑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 세 자리는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자리. 그러면 요 자리는 몇 번? 4번 하고 6번하고 같은 자리지. 그럼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로 생각하는 거야. 2가지. 이렇게 따지면 돼. 이렇게.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게 2가지겠지.
2 곱하기. 그럼 A가 둘 중에 하나 앉았어. 뭐 여기란 뜻, 여기란 뜻, 여기란 뜻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여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두 가지. 곱하기. 그럼 이제 A가 먼저 앉았지. 그럼 원순열이 깨진다고. 그럼 나머지는 5명은 일렬로 나아가는 순열이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5팩이라고 쓰면 되지. 원순열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제일 쉬워. 이렇게 하는 게. 정사각형 테이블. 이거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 몇 가지일까? 2가지. 맞아, 2가지. 요거 같아. 요거 같고. 돌렸을 때.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거 2가지. 나머지 원순열 깨졌으니까 7팩. 이렇게 쓰면 돼. 쉽지 되게.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제일 잘 나와.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오. 요거 같아. 같아. 4개.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7팩. 이게 끝이야. 간단하지? 그치? 그럼 이번엔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테이블이 있어. 이것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네.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는? 응? 6가지? 몇 가지? 7, 7가지. 다 다르잖아. 다 달라. 7 곱하기. 한 명 앉았어. 몰라, 어딘지 몰라. 앉았어. 그럼 뭐야, 나머지는? 6팩.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건? 그냥 7팩이지. 그러니까 자리가 다 다르니까 원순열 자체 개념이 없는 거지.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랑 같은 거지. 자리가 다 다르니까, 애초에. 그게 7팩이라고 쓰는 거지. 됐슈? 오케이. 자, 이런 거 이제 탁자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세면 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뭐 있었지? 요거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이 내용의 아이디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이디어만.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데, 뭐 염주 순열이라고도 하고. 목걸이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이제 보석을 하나씩 달 거야. 보석을 한 4개 정도 단다고 생각해 볼게. 보석 너네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뭐 꼭 보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너네가 좋아하는 거, 뭐 삼겹살 달아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달고 배고플 때 먹으면 되잖아. 뭐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 없어? 좋아하는 게 없어? 뭐 있어? 아무거나 해봐. 네 개만 하면 돼. 응? 난 햄버거 할래, 햄버거. 햄버거 달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 먹으면 좋잖아. 그치? 또 감자튀김, 감튀. 감튀 최고지. 그럼 음료수도 하나 있어야겠네. 음료수. 콜라. 오케이, 콜라. 그다음 여기 사이드도 하나 있어야지. 치킨 텐더.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4개를 이렇게 원탁에 앉히는 거야. 똑같아. 원탁에 앉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3팩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원탁으로 계산하면. 근데 얘는 특이하게 뒤집을 수가 있어. 목걸이니까. 탁자는 뒤집으면 안 되잖아. 탁자 뒤집으면 얘네 다 물고 나무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목걸이는 뒤집어도 어차피 목걸이잖아. 상관없잖아. 그치?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랑 햄버거, 감튀, 콜라, 치킨 이 경우가 같은 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봐.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돌려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이건 뒤집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랑 이것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나누기 2 하는 거, 뒤집는 경우의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목걸이 순열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 아이디어가 나오긴 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이런 거. 직육면체에서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 거거든. 직육면체에다가 면이 6개니까 6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고 얘랑 마주보고 있는 위에 있지. 위에 밑면. 이거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4개의 색깔을 옆면을 칠하는데 이게 이제 원순열이란 말이야. 돌리는 게. 이게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3팩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4개를 원순열로 돌리니까. 그치?
근데 얘를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뒤집었을 때 같은 경우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준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기억하고 있어요.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뒤집었을 때 모양이 똑같아야 돼. 뒤집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뒤집는 게 아니라 요걸 뒤집었을 때 모양이 똑같으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각뿔이 있는데 사각뿔을 칠할 건데 이걸 뒤집는 거를 생각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뒤집으면 당연히 모양 이상하잖아. 그지? 뒤집었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면 그러면 이제 2분의 1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지? 요거 이해하냐? 옆면 이게 돌리는 거? 원순열이라고. 이렇게 옆면 돌리는 것도 원순열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물론 당연히 이 옆면을 돌리는 게 원순열이 되려면 여기가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 밑면이. 왜냐면 옆면이 다 똑같아야 이제 돌렸을 때 같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이고 이게 다른 직사각형이면 돌렸을 때 똑같지 않잖아, 모양이. 그지? 이해하지? 응. 오케이. 자, 이런 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자, 이번엔 좀 간단한 거 해볼게. 원순열. A부터 F까지 6명 있어, 6명. A, B, C, D, E, F 6명 있어. 6명 안 칠 건데, A, B 이웃하게 안 치고 싶어. 이웃하게 안 치는 경우에서 찾으래. 똑같아. 이거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 A, B를. 그리고 C, D, E, F. 그럼 총 몇 덩어리? 덩어리가 몇 개야? 5덩어리지, 그지? 5덩어리. 그럼 5덩어리를 원탁에 안 치는 경우니까 4팩이라고 쓰는 거지. 곱하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팩이지. 이웃하는 건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하면 돼,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이건 외워야 돼. 내가 외우라는 건 외워야 돼. A, B가 마주보게 앉으래. A부터 F까지 안 칠 건데 A, B가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마주보게 앉힌다는 건 당연히 A, B 이렇게 마주보게 앉히고 나서 왼쪽의 명수랑 오른쪽의 명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명수는 같아야지. 그래야 마주보는 거지. 왼쪽에 한 명이고 오른쪽에 3명 있으면 마주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마주본다고 생각하면 돼. 요거 그냥 너네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몇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너네가 그냥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봐. 계산해보면. 6가지? 6가지. 왜? 이유는? 5가지? 6가지 곱하기 5가지? 이거 말고 5가지? 왜? 이걸 한 묶음을 해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그냥 나열? 근데 4개 나열하는 거면은, 팩토리얼. 3가지.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A, B를 미리 마주보게 앉히면 돼, 맞아. 앉히면 돼. 미리 마주보게 앉혀, A, B를. 그러면 미리 앉혔으니까 원순열은 어떻게 됐어? 깨지겠지. 그치? 원순열은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명.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4명 나열하는 거니까. 4가지?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일렬로. 응? 아니,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그럼 몇 가지야? 4팩이지. 맞아? 이게 끝이야, 답이. 4팩이 끝이야. A, B를 미리 마주보게 앉혀놓고, 일단 누가 마주볼지는 이미 정해졌잖아. 그치? 그럼 A, B를 마주보게 앉혀놓고, 4팩 하면 그냥 끝이라고. 나머지 4명 나열하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제 그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A, B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이 돼지야.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2를 하거든? 근데 이 A, B를 나열하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굳이 이 팩을 안 써도 돼. 쓸 필요가 없어. 이것도 내가 좀 보여주면, 봐봐. 그냥 A, B, C, D 4명이라고 해볼게. 좀 줄여서 보여줄게. A, B가 마주보게 앉아야 돼. 맞지? 그러면 봐. A, B 마주보게 앉혔다. 그치? 그럼 이제 앉힐 수 있는 게 C, D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D, C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그리고 A, B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같이 써볼게. A, B가 이렇게 앉고 C, D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앉고 D, C가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럼 이렇게 하면 네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A, B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C, D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하면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봐봐. 요 경우 있지. 이거를 180도 회전을 해봐. 이렇게 180도 회전을. 그러면 여기서 이거 중에 뭐랑 같아?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랑 같지. 이거 180도 회전하면 얘잖아. 그치? 그리고 얘 180도 회전하면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A, B를 미리 앉혀놓고 C, D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그냥 딱 두 가지 이게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 그냥 나열 그냥 마주보게 앉혀놓고 그냥 이건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한 가지로 앉혀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미리 앉았으니까 원순열은 깨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순열 나오면 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미리 누가 와서 앉았다. 그러면 원순열 깨진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4팩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24가지가 답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이 원리대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겠지. 마주보는 건.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이 확률과 통계 이제 하면서 다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너네가 스스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워야 돼. 공식처럼. 알았지?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이웃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그냥 외우라고. 아예. 알았지?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잘 쓰는 것들 그리고 그리고 좀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기본이야. 활용되는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고 원래. 더 조건이 더 까다롭게 나오면서 더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너네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예시를 드는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게 있어. 6명이 있어. 마찬가지. A부터 F까지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다 앉히는 게 아니라 6명 중에 4명만 뽑아서 앉힐 거래. 4명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6명 중 4명을 그냥 뽑아. 이거는 순서 생각 없이 그냥 뽑기만 한 거지. 그지? 4명을 뽑아놨어. 그럼 뽑아놓고 얘네들을 원탁에 앉히는 거야.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될 것 같아? 4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3팩 하면 되겠지. 그치? 그냥 뽑아놓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앉히는 거는 3팩 원순열 적용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그냥 뽑아 이거 나열 이거. 맞지? 여기 제일 쉬워.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6피사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뽑으면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이 6피사라는 거는 나열하는 게 일렬로 나열이잖아. 그치? 그럼 4명을 뽑으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린 지금 원순열에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원순열을 적용시키려면 4명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곱해야지. 아까 맨 처음에 원순열 원리를 설명할 때 n팩을 n으로 나눴잖아. 그거랑 똑같은 그냥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기 더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걸로 풀면 돼. 알았지? 이게 원순열이야. 쉽지? 아니야? 안 쉬워?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잠깐만 요거 말고 문제 말고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없네 진짜. 빨리 해야겠다. 중복순열을 먼저 일단 개념할게. 빨리 하고 문제 빨리 풀게. 자, 중복순열은 뭐냐면 이거는 되게 쉬워. 중복순열. 자, 이거의 상황은 뭐냐면 아까 순열했던 그 상황이랑 얼추 비슷해. 서로 다른 n개에서 근데 이번엔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쓸 거야. n 파이 r.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모스부호. 너네 모스부호 알고 있지? 점하고 선을 가지고 신호를 만드는 게 모스부호잖아. 자, 이 두 개의 점선을 가지고 5자리 신호를 만들고 싶어. 5자리 신호를.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2가지. 점 아니면 선. 여기 2가지. 그치? 2가지. 그치? 그러니까 점 들어와도 점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신호를 만드는 거니까. 요건
똑같이. 요거 똑같이. 2의 몇 제곱? 5제곱이겠지. 다 곱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거야. 이게 중복 순열이야.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순서까지 고려하겠지. 왜냐면 점점 선하고 점점 선은 다른 부호일 거 아니야. 다른 신호일 거 아니야. 당연히.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중복 순열이라는 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2의 5제곱. 지금 이걸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을 뽑았어? 5번 뽑았지. 그래서 기호로는 2파이 5를 쓸 거야. 계산 쉽지? 그러니까 그냥 n의 r제곱 쓰면 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솔직히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이 기호를 자주 쓰진 않아.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몇 가지지? 몇 가지지?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 그래서 보통 그냥 바로 쓰는 편이야. 기호를 자주 쓰진 않아.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기호까지 신경 쓸 필요는 크게 없긴 한데 뭐 나중에 헷갈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기호가 헷갈릴 만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구분하는 거는 일단 순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순열이었잖아. 그치? 내가 뽑는 순서에 따라서 그 경우가 바뀌면 그러면 순열을 쓴다고 했잖아. 그 상황에다가 중복까지 허용을 하면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렇게 쓰면 돼. 오케이. 이게 다야 중복 순열은. 끝이야.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일단 원순열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자.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자. 그러면 대충 될 것 같아. 근데 너네 지금 확률과 통계는 좀 좋은 게 수학 1이나 수학 2처럼 식이 길지가 않아. 되게 짧아. 이게 되게 좋아. 그래서 금방 풀 수 있어. 짧아.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를 fn이라고 한대. F7이라는 거, F7? 그러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쓰자. F10이라는 거는 10명을 원탁에 앉히는 가지수야. 9팩이지. 그치? 그럼 F7은 얼마야? 6팩이야. FM은 뭐야? n-1팩이겠지. 맞지? 그럼 6팩, n-1팩, 분의 9팩. 이게 21 만족하는 m값 찾으래. 개껌이지. 자, 9팩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6팩 약분하려고. 맞지? 그리고 7, 3, 21. 그치? 3, 3, 9. 맞지? 3, 8에 24. 나누기 n-1 팩토리얼이 1인 거지. 약분 다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미친놈 없겠지, 이걸 다 계산하는?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양변에 n-1팩 곱하면 24는 n-1팩. 그러면 몇 팩토리얼이 24야? 4팩이야. 그러니까 m값은 얼마? 5라는 얘기지. 쉽지? 쉬워. 개 쉬워. 쉬워요. 그 다음 6번.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거. 여여. 하나. 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5덩어리니까 4팩. 그치? 곱하기 여여 자리 바꾸는 거 2팩. 그러니까 48이지. 개 쉽지. 그러니까 이런 팩토리얼이랑 그 조합, 순열 이런 것들이 계산이 바로바로 돼야 돼. 그래야 좀 빨리 할 수 있어, 너네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지. 자, 어른 2명하고 어린이 4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어른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어린이 4명. 어린이 4명 먼저 나열할 거야. 몇 가지? 어린이 4명 나열하는 거? 3팩 곱하기 이 사이에 어른들 끼워들 거야. 이미 앉았지, 어린이가. 그러면 원순열은 깨졌지. 그러면 서로 다른 몇 자리?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어른이 몇 명이야? 2명이니까 4자리 중 2명을 뽑아서 앉혀야지. 그러니까 뭐야? 4P이겠지. 그치? 당연히 여기 어른 2명 오는 게 여기가 그 원빈하고 얘가 박희순이라고 하면 원빈이 훨씬 좋잖아. 아니야? 너네 원빈 세대 아닌가? 원빈. 박희순이 누군지 아냐? 그 모르는구나. 진짜. 옥동자는 아니야 혹시? 모르냐? 진짜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네. 진짜 내가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누구 예시를 못 들겠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여기 BTS 여기에 그 여기 BTS 멤버 중 한 명, 그리고 여기는 그 어디 뭐냐 저기 그 옆집 아저씨, 그치? 그럼 BTS가 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긴 천국이고 여긴 지옥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리 바뀌면 다른 경우니까 4P2로 쓰는 거지, 순열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러니까 순열로 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4, 3, 12니까 70이겠지. 됐지?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18번 정삼각형 테이블 6명 앉힐 거래, 그치? 한 명 일찍 왔어. 일찍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지. 요거 2가지, 그치?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가 곱하기, 그럼 A가 앉았어. 그럼 나머지는 그냥 1열로 나열한 순열 5팩, 맞지? 그럼 계산하면 240이지. 됐어? 아하, 이게 그게 아니네. 이런 시트 가난하네. 아이씨. 일단 볼게. 6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6-1팩이지. 원래 원 모양의 탁자는 가에 들어갈 만한 6이지. 이때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는 각 경우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씩 존재해? 예? 2가지씩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나?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는 각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우가 2가지씩 존재하나? 잠깐, 이거 뭔 말이지? 각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우가 4가지씩 존재한다.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240이잖아. 우리 구한 게 240이니까. 맞지? 그치? 그치. 2가지씩 존재하는 거 맞지? 그치? 2가지씩. 그래서 2가지 곱하기 5팩이니까 이렇게 240까지.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말이 이거고, 나에 들어갈 말이 요 놈, 가에 들어갈 말은 6이지. 그치? 다 더하래. 얼마야? 248이겠지. 그치? 23. 자,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그어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건데 서로 다른 7가지 색에서 4가지 색을 골라서 4개의 영역에 칠하려고 할 때 칠하는 방법을 주는 거래. 7가지에서 4가지를 선택할 거니까 7시4지. 선택만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야? 나열을 하는 거지. 4개를 이렇게 원탁에 앉히는 거랑 똑같아. 원순열이잖아. 돌리는 거니까. 뭐야 그러면? 곱하기 3팩이지. 7시4는 35야. 35 곱하기 6이니까 6, 5, 30에다 6, 38이니까 210이겠지. 됐어? 쉽지? 20분이야. 할 수 있어. 자,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볼의 각 면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5가지. 밑면부터 칠해. 5가지. 곱하기. 옆면 돌려. 3팩. 4개니까. 6, 5, 30. 개 쉽지. 완전 쉽지? 아니야? 쉽잖아. 39번. 개 쉬워. NP 계산하면 얘는 N 곱하기 N-2이지. N-1이지, 멍청아. N-야. 그냥 계산하면. 그 다음에 N-는 N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2차 방정식. 2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0은 0. 1, 2하고 8, 15 가능하지. 8 곱하기 15가 12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N 값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8이겠지. 됐어? 개 쉽지? 쉬워라. 50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 B가 3, 5, 7을 만족하는 두 집합 A, B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잘 봐봐. 교집합이 3하고 5하고 7이야. 맞지? 남은 원소는 1하고 2하고 4하고 6, 4개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 그림에서 하나, 둘, 세 가지잖아. 그치? 2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그치? 얘는 세 개. 얘는 세 개. 3에 4제곱. 80. 개 쉽지. 그치? 다음 53번. 세 개의 영문자 MPL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대. 5개를 택한 후에 1열로 배열한대.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지. 중복 허용하고 배열까지 하네. 나열의 개념이니까 중복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문제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양 끝에 같은 영문자가 오는 경우
구하래. 그냥 같은 영문자가 M으로 올 수도 있지. P로 올 수도 있고 L로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일단 전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어차피 이거랑 이거 경우의 수는 각각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각각 경우의 수 구해서 다 더하겠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지? 그럼 어차피 똑같은 경우의 수 더할 거니까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중복을 허용하니까 세 가지. MPL 다 되잖아. 세 가지. 그러니까 3의 몇 제곱? 세제곱. 결국 81이겠지. 그래서 아이 쉽다. 그다음 56. 중복을 허용해서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아, 세 자리 자연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0 빼고. 여기는 5가지. 중복을 허용하니까 다 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5가지. 곱하면 얼마? 100가지. 그치? 개 쉽지. 65.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깃발이 하나씩 있는데 각 깃발을 한 번에 한 개씩 들어 올릴 때 이 깃발들을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찾으래. 한 개도 들어 올리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들어 올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호가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고 2번 들어 올릴 수 있고 3번 이하라 했으니까 3번 들어 올릴 수도 있잖아. 맞지? 한 번 들어 올리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치? 2번 들어 올리는 건 요거 그치. 3 곱하기 3가지지. 3가지 다 되니까 3의 제곱까지. 요거는 그러면 3의 세제곱까지겠지.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지. 맞아? 이게 가지수가 좀 더 많으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가지수가 지금도 똑같긴 한데 가지수가 좀 더 많으면 무슨 수열로 풀어야 돼? 너네 저 수열 안 배웠나? 안 배웠어? 뭐야 배웠어? 뭐를 풀어야 돼 이거? 이 등비수열이잖아. 그지들어. 등비수열을 합으로 풀어야지. 더 많으면. 만약에 한 3에 7.5 이렇게 있으면 등비수열을 합으로 풀어야지. 지금은 근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산하라. 27 더하기 3이니까 30에다가 9 더하면 39. 이렇게. 됐지? 가끔 이게 등비수열도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랑 좀 짬뽕돼서 나오기도 한다고. 그 다음에 68. 6개 숫자 1, 2, 3, 4, 5, 6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5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2500보다 큰 거 만드는 것보다 25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2500 이하를 만드는 게 더 쉽지. 왜냐면은 지금 2보다 큰 숫자가 3, 4, 5, 6,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찾아서 전체에서 뺄게. 전체는 당연히 4자리니까 6개지. 그치? 4자리면은 뭐야? 하나, 둘, 셋, 넷에다가 6개씩이니까 6666이니까 6의 4제곱이지. 맞아? 여기에서 전체에서 2500보다 작은 걸 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2400 얼마 들어오는 걸로 시작할 수 있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중복을 허용하니까 6가지. 여기도 6가지. 36가지지. 36가지. 36가지 빼고. 그 다음에 2, 3 들어왔을 때도 뭐야? 36가지. 2 들어왔을 때도 36가지. 1 들어왔을 때도 36가지. 그치? 2도 가능하잖아. 중복 허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개가 있는 거지. 맞아?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최고창, 여기 자리가 1일 때. 1일 때는 뒤에 뭐가 들어오든 전혀 상관없지. 몇 가지? 6의 세제곱까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은 패스. 7번. 71. 자, 이거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함수 내용도 되게 잘 나오거든? 이거는 모의고사든 무슨 내신이든 그런 갈릴 거 없이 함수 문제는 반드시 나와.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볼게. 그냥.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 함수에 대한 거.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함수요 이렇게 얘기해줘. 알았지? 응? 함수의 개수. x에서 y의 함수의 개수.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응?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함수 5가지. 똑같은 거 가도 되잖아.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5의 4제곱까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로 푸는 거야. 이게 중복순열이잖아.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가지? 5가지. 4가지. 그치? 얘가 간 거 못 가니까 1대1 함수는. 그 다음 얘는 3가지,
두 가지. 그래서 OP4야. 1대1 함수는 그래서 순열로 푸는 거야. 오케이?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 됐어? 이게 끝이냐? 유형 7번이? 가자. 잘 풀어봐 얘들아. 알았지?